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너무 답답한데 어디다 이야기할 곳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감당하려니 막막하네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신랑이 돈이 없다고 불만이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7개월 된 새댁입니다. 신랑이랑은 8년 친구로 지내다가 5년을 연애하고 7개월 전에 결혼에 골인했죠.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시댁 집불도 없었어요. 그때도 잘나신 시댁이라 예단비도 1,000만 원 보냈고요. 물론 단 한 푼도 돌려주시지 않았어요. 예단비 1,000만 원 보냈더니 14K 목걸이랑 귀걸이, 예물이라면서 해주시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구할 돈은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5,000만 원 있다길래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젊으니까 같이 벌어서 얼른 돈 모아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그리 아시고 상견례하고 예식장 예약하고 집 구하려고 다니다 보니 신랑이 갑자기 돈을 2,000만 원밖에 못 해온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주식으로 3,000만 원을 날렸다더군요. 집 구하는데 보태고자 하다가 날렸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제 나이가 35살입니다. 월세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기가 막힌 건 정말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 2,000만 원까지 받아서 주식하고 그 돈까지 날린 겁니다. 그럼 총 5,000만 원을 날린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디 겁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합니까? 제가 결혼을 접내 만에 난리치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살면서 다 갚으면서 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저도 그때까지 이 남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어차피 고생하기로 한 건데 열심히 모아서 살자 생각하고 10평 조금 넘는 작은 집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전세금 4천에요. 근데 시어머니 우리 신혼집에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네요. 무슨 집이 베란다도 없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맞아? 이러고 있어요. 욕 나옵니다. 시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주식해서 돈 날려서 2,000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 저희 엄마가 결혼 접겠다고 시엄마 만나서 남자가 35살이 되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장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저희 엄마도 물론 화나고 그러니 정말 끝내심산으로 그런 말씀 하신 건데 거기서 시어머니 그래도 자기 아들 잘나고 자기 잘났다고 저희 엄마한테 누구누구 어머니 돈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들 아직 젊은데 서로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 돈 가지고 그러십니까? 대신에 제가 며느리 시집살이는 정말 안 시킨다고 약속할 테니 얘네들 결혼 정말 시켜야 합니다. 하면서 식당에서 막 울었어요. 창피하게. 시집살이 안 시킨다는 게 내세울 조건이 되나요? 남의 귀한 딸 울며 불며 데려왔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게 이 정도인가요? 신랑 위로 40살인 형이 한 명 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결혼을 했고 형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 막내 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서 며느리 정말 보고 싶으셨겠죠. 저희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 이 결혼 제가 잘 살겠다고 우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혼집 오셔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 4,000만 원이지만 정말 싸고 좋은 집 잘 구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그러면서 형이랑 시엄마 사람 사는 집 맞냐고 하던 이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엔 꼭꼭 들리시네요. 저도 직장 다니면 주말에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몇 시에 오고 간다도 없고 나 니네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 이러세요. 집 앞이라는데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3달을 매주 오셨습니다. 오셔서 잘 놀다 가시면 말도 안 합니다. 저는 제 집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데 형이랑 시엄마 벌렁벌렁 누워 있습니다. 형은 제 앞에서 누워 있고 시엄마는 저희 신혼침대에 말도 없이 올라가서 누워 계시더군요. 기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신혼부부 침대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서 누워 계실 수가 있어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는 침대 불편해서 못 자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가세요. 신랑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졌더니 신랑이 말했는지 그때서야 안 오시더군요. 그리고 결혼해서부터 아기 낳으라고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몸이 조금 아픕니다. 당분간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아기를 가지면 지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신랑이
얘 몸 아파서 약 먹고 있어. 당분간 아기 못 가지니까 아기 낳으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아기를 낳아 하면서 저 없을 때 혼자 시댁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아나무인입니다. 계속 저한테만 얘기해요. 아기 빨리 낳아라. 네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요. 저 젊은 나이 아닌 거 알고도 결혼하라고 우시더니 왜 그러시는지. 결혼식 비디오 보시면서도 우리 며느리는 얼굴이 동그래서 앞머리를 내리는 게 나을 뻔했어. 살이 있어서 덜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거였는데 막 이래요. 사실 비디오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해서 뭐 하나요?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시엄마의 딸, 그러니 저에겐 시누이죠. 시누이는 결혼한 지 6년 차가 돼가고 나이가 37살입니다. 근데도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네요. 어머니, 아가는 결혼 먼저 한 언니가 먼저 낳으셔야죠. 그랬더니 외손주가 무슨 소용이니? 난 친손주가 보고 싶다. 이러시네요.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2천만 원 쥐어서 장가 보내놓고 아기라니요. 아기를 낳으면 꽁으로 키웁니까? 어쩜 그래요? 시누이 남편이 2억 5천 조금 못 가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신혼차림 사렸나 보더라고요. 그 집에 월세 놓고 시누이 부부는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 시댁에서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앉아있는데 시누이한테서 시엄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막 이야기하시는데 통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시엄마, 저 있는데 저를 빗대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누구는 딸 시집 보내고도 매일같이 본다는데 나는 딸 얼굴 보기가 이리 힘들구나 이러세요. 저희 집과 시댁과 신혼집은 각각 10분 거리에 있어요. 친정에서 반찬도 해주시고 엄마를 자주 보는 편이죠. 시누이는 지방에 사는데 꼭 저를 빗대서 하는 말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리면 어디니? 이러시면 제가 집이에요. 그러면 시엄마, 아 친정집이야? 이래요. 제가 언제 친정이라고 했나요? 전화하기가 싫어져요. 여튼 신우랑 그 통화를 하다 끊으시면서 시엄마 한다는 말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에휴, 니네 남편 집에선 아들도 하나고 하면서 집도 하나 못 사준다니? 하고는 혀를 차시네요. 이게 뭐죠? 자기 아들은 2천만 원 가져오면서 벌어서 살면 된다 하셔놓고 본인 딸은 집이 하나 있는데도 이번에 전세로 옮겨갔다고 집 하나 못 해준다고 불만이신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네요. 돈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 남편이 돈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싫은 게 아닙니다. 알고 결혼했고 같이 벌면 되니 시어머니께서 저런 식으로 하시기 전엔 불만 없었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밖으로 샜습니다. 지금 정말 고민인 것은 부부 사이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모았던 돈과 결혼 후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남편이 주식 날린 대출 되는 대로 갚고 이제 빚이 1,300만 원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빚이 줄어드는 걸 보니 희망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신랑이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슬슬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설마 했습니다. 신랑이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 몰래 다른 곳에 대여를 해준 모양이에요. 그것도 저와 결혼 후에요. 근데 그게 걸려서 벌금이 500만 원 나왔대요. 그걸 은행에서 또 대출받아서 저 몰래 갚고 그 돈 메꾸려고 보험 약관 대출받아서 주식을 또 했답니다. 그 돈을 또 날려서 제가 모르는 대출이 1,200만 원이랍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 2,500이 되는 건가요?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결혼 전에도 저를 속이고 집 구하기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집 구할 때 되니까 주식해서 돈 날렸다고 얘기하더니 물어보니 저랑 결혼 못할까봐 말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젠 우린 부부잖아요. 결혼하기 전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격증 대여한 것부터 벌금 나온 것까지 모든 걸 다 숨길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사람한테 속고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자격증을 5개월을 빌려줬다는데 그럼 수수료를 받았겠죠.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수수료를 받았으면 집에 대출이 있으니 그걸 갚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저한테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 돈 어디냐니깐 그것도 없대요. 그 돈마저 주식으로 날린 모양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욕밖에 안 나와요. 정신이 있는 인간이냐고 난리를 쳤더니 미안해, 자기한테 할 말이 없어 이러고 땡. 어찌할 거냐 했더니 생각해봐야지.
하고 땡. 그러고 쿨쿨 잠을 자네요.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결혼하면서부터 통장 가진 거랑 카드 다 달라고 했더니 통장도 하나 주고 카드도 하나밖에 없다고 정말이라고 하는데 신랑인데 믿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없애고 통장 제가 관리하면서 한 달에 용돈 줬습니다. 그 말 듣고 확인해보니 통장에 3개나 더 있더군요. 돈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저를 계속 속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속인 게 글에 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쓰지 못했어요. 이 정도에 비하면 그건 작은 거짓말 정도에 속할 테니까요. 정말 저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버릇이 된 사람 같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모두가 반대했던 결혼이라 친구들마저 신랑을 싫어해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겠고 혼자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동생이 그렇다고 했더니 어쩌겠냐고 더 큰 돈 없애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않니? 알아서 갚으라고 해 이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 쓰러진다. 이래요. 저 쓰러지는 건 괜찮은 건가요? 제 신랑 35살인데 월급 150만 원이에요. 결혼 전에 월급도 2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통장 받고 나니 150만 원이네요. 그런데 꼴랑 그 돈으로 어느 세월에 또 늘어난 빚을 갚아 나갑니까? 저는 새 빠지게 빚만 갚아주다 마는 건가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드리면 저 효녀 소리나 듣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매일 얻어먹죠. 저는 몸도 아픈데 돈도 벌고 집안 살림에 자기 잘난 아들 나한테 준 것처럼 생색내는 시어머니에 돈은 없어도 잘 살기 바랬던 친정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부부 사이는 바탕이 신뢰라는데 이제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몰래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제 머리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그냥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용서를 해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깊었어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지 그런 판단이 한 번에 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인데 이젠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오늘부터 친구네 가 있으려고 합니다. 신랑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이런 상황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자기 아프다고 내일도 주말이니 시댁 오라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어서 그리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지 상견례에서 시집살이 들먹일 때, 예단 문제 있을 때, 결혼 전 남편 빚 속였을 때 그때 알아보고 파혼했어야 하는데 제가 눈이 멀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정답은 없겠지만 이혼을 마음먹고 위로와 조언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답답해서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